아저씨, 딱 한 번만 제가 꽃뱀짓 할게요. 아저씨는 가만히 있으세요. 마광숙은 술도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옴과 동시에 한동석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었습니다. 상남자 박상남을 떼놓기 위해 한동석에게 키스하는 마광숙과 장단 맞춰주는 한동석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이번화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한동석 그 도도한 성격에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헛발질에 넘어지는 쇼까지 보여줬으니 당분간 마광숙 얼굴도 못 쳐다보고 여기저기 숨어서 다닐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쩌나요? 한동석이 마광숙과 마광숙이 다녔던 우체국장이 호텔 객실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하루 소개팅 세탕에 꽃뱀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데 또 남자랑 그것도 객실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니 완전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모르는 척하고 점잠 빼고 있지만 분명히 한동석은 마광숙이 딴 남자랑 뭐하고 있을지 상상하다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하게 되고 그 배신감과 함께 가슴속에서 천불이 나게 됩니다. 한동석은 아무리 엉망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납품하는 호텔에서 태연이 남자랑 방까지 갈 수가 있어? 하고 속상하다는 듯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곤 업무에 도저히 집중을 하지 못하겠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덮어버렸죠. 머릿속은 마광숙과 마광숙의 볼을 만지며 실실 웃던 남자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동석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 아까 자신이 보았던 그 장면을 재생하고 또 재생해보았습니다. 부끄럽다는 듯 배시시 웃고 있던 마광숙과 헬렐레하고 눈이 풀려있는 남자의 모습을요. 그 장면을 떠올리니 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한동석은 정남이가 떨어진다는 얼굴로 마광숙을 떠올리며 가슴속에 되새겼습니다. 독회장 말이 딱 맞았어. 그 여자 독을 품은 꽃뱀이 맞아. 조심해야 해. 까딱하다 잡아먹히는 수도 있어. 그런데도 막상 마광숙의 얼굴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간질거려 왔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우아하고 미스코리아 뺨칠만한 미인을 10트럭을 준다 해도 관심조차 가지 않았던 한동석이었습니다. 내노라 하는 여자를 만나봐도 흥미가 없었죠. 그런데 저 급도 안 되는 마광숙은 뭐가 눈에 씌었는지 자꾸만 신경 쓰게 되고 보고 있으면 눈길이 가는지 한동석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마광숙이 남자랑 소개팅하니까 화가 났어요. 거기다 호텔까지 남자랑 같이 들어오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한동석은 하지도 않은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약주가 좋긴 하지만 오너리스크가 도무지 마음에 걸립니다. 북미 외교 페스타 서빙주를 선별하는 자리에서 한껏 차려입은 마광숙을 보고 태연이 말하는 한동석에게 마광숙은 당황함이 깃든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너리스크라뇨? 무슨? 그 말에 한동석은 답답하다는 얼굴로 독수리 술도가가 여러 가지 일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이런 뒷말이 무성하면 우리 호텔로선 공식 서버주로 확정할 수가 없어요 하고 대답했죠. 그렇게 99%로 확정될 뻔했던 약주는 갑자기 파투가 돼버리고 잘 돼가다 갑자기 걸려든 태클에 충격을 받은 마광숙은 호텔을 나가려는 한동석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고요.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광숙은 억울함이 뒤섞인 얼굴로 물었어요. 도대체 우리 술도가에 무슨 뒷말이 오가냐고요? 나처럼 뒤끝없고 품위 있는 여자한테 무슨 뒷말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달라 말했습니다. 참다 못한 한동석은 그동안 자기가 들어왔던 모든 마광숙에 대한 소문들을 모조리 쏟아놓았죠. 마광숙 씨, 뒤끝없고 품위를 지키는 사람이 꽃뱀이란 소리를 듣습니까? 꽃뱀요? 예. 제 눈으로도 똑똑히 봤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남자가 자그마치 3명이나 바뀌더군요. 마광숙은 피식 웃으며 아 그건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하고 말을 이었지만 한동석은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 단칼에 말을 끊고 마광숙에게 충고했습니다. 오해를 푸는 건 제가 아니지요. 이렇게 뒷말이 나오게 한 건 마광숙 씨 행실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남편 잃은 여자가 소개팅 한 번 한 걸로 우리 술이 거절될 만큼 제 행동이 잘못된 건가요? 네, 잘못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뒷말이 나오게끔 행동한 것만으로도 사업가에겐 크나큰 잘못이에요. 이제 오너리스크가 뭔지 느껴지십니까? 한동석의 말에 마광숙은 별꼴을 다 본다는 표정으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남자를 만난 것도 잘못했고 꽃뱀 소리 듣게 행동한 것도 잘못했네요. 아니 뭐 이런 거지 깽깽이 같은 호텔이 다 있어. 됐어요. 저도 서빙주 없던 일로 치겠습니다 하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씩씩대며 돌아섰어요. 그렇게 그 신경 쓰이던 마광숙과는 영영 헤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변수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마광숙의 얼굴이 안 보이니 하루하루가 무기력해졌습니다. 한동석 인생에서 15년의 세월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마광숙이 없는 하루하루는 지루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앉으나 서나 마광숙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저기 마광숙이 해맑게 웃는 모습이 풍선처럼 두둥실 떠올라 있었죠. 마광숙에게 상처 주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끊어낸 건 한동석인데 정작 자신은 감정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석은 마광숙을 보러 독수리 술도가로 향하게 되었어요.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미안하다 사과하는 거였죠. 잠시간의 망설임을 지나 한동석은 독수리 술도가의 문을 열었습니다. 변함없이 술을 빚고 있는 마광숙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제야 가슴이 편안해져 왔습니다. 한편 마광숙은 한동석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어요. 예전 같으면 반가웠겠지만 지금은 자기더러 꽃뱀이라 말한 막말에 싸가지 없는 아저씨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도 곱게 나가지 못했죠. 웬일이세요? 마광숙의 가시돋친 물음에 한동석은 짧게 한숨을 쉰 후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뒤 없이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사람 대 사람이 아닌 기업가와 기업가로서 마광숙 씨를 대했어야 했는데 제가 그날 너무 심했습니다. 사과합니다. 됐어요. 병 주고 약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LX 호텔과는 저희도 납품 안 합니다. 아니 사람을 아무리 낮게 봐도 그렇지 어떻게 내 얼굴에 대고 꽃뱀이란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저씨. 아저씨? 네 아저씨요. 우리 앞으로 엮일 일도 없는데 제가 꼬박꼬박 회장님이라고 불러줘야 해요? 사과는 됐고요. 바쁘실 텐데 돌아가세요. 마광숙의 대답에 한동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속상해하고 있는 마광숙을 바라보았죠. 여기서 그대로 돌아갔다간 마음이 내내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한동석은 울상이 되어 있는 마광숙을 보고 짧은 한숨을 내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요. 고개 숙인 깍듯한 인사에 마광숙도 더 이상 말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렸습니다. 그러던 순간 마광숙의 눈에 차 한 대가 술도가로 들어오는 게 보였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마광숙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한동석의 소매를 붙잡고 물었어요. 정말 죄송한 거 맞죠? 뜻밖의 질문에 한동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마광숙은 빠르게 말을 덧붙였어요. 그럼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게 뭐죠? 지금부터 그쪽 제 남자친구예요. 그 말에 한동석은 경악한 얼굴로 뭐라고요 하고 외쳤습니다. 마광숙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 한동석을 마주하고 결연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딱 한 번만 제가 꽃뱀짓 할게요. 회장님은 가만히 있으세요. 마광숙은 술도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옴과 동시에 한동석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었습니다. 꽃다발을 한아름 가지고 있던 박상남이 광숙 씨하고 신음하듯 내뱉는 소리가 들려왔죠. 한동석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지만 박상남의 얼굴을 보자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듯 마광숙을 끌어안고는 어른의 키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제가 많이 풀어드릴 테니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재미있는 드라마는 재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